편안한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4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마련한 코너 지금은 글로벌 시대 코너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가정의 달 기념식이 있었는데 잘 끝내셨나요? 네, 지난 5월 10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련한 공로를 세우신 많은 유공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수 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다문화 가족 분들 중에서도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네. 국무총리 상을 받은 양평군 건가다가센터의 통번역사 순꺼후이 님도 계시고요. 네. 장관상 수상하신 양구군의 센터의 통번역사 효도시키코 님도 계시고 저희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누리 콜센터 정은경 상담원도 받으셨고요.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상 받으면 또 기분 좋아지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가정의 달 기념으로 가족 호칭 이벤트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족 호칭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경험이나 바꾸어서 부르는 사례들을 응모했는데요. 네. 저희가 한 20여 건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렸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나왔나요? 그냥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혹시 그 전진영 아나운서님 자녀가 지금 5살 정도 됐죠. 5살이요. 근데 혹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있나요? 이제 아이가 부르는 대상이? 네, 있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증조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왕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저희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5살 자녀를 둔 가정이었는데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부모님이 자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호칭을 정정해서 증조 할머니야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어려워서 이제 점점 안 부르게 돼서 그래서 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최고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도 부르기 쉽고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좋아하셨다는 사례도 있고요. 네, 괜찮네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부부들이 사실 여보 당신 많이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좀 다시 해서 보낸 사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 줄곧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렀는데 부부간에 서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걸로 다시 우리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자 이런 의미로 해서 또 바꿔 부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이가 백년손님이라고 해서 약간의 선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장인 어른 뭐 장모님 이런 부분을 어머님 아버님으로 불러서 더 가까워졌다는 사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이제 평소에 시아버님이 좀 그 평등을 존중하는 분이시라 가능했던 이제 사례인데 시댁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시댁 또 처가 뭐 이런 부분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뭐 처가나 시가 혹은 뭐 시댁 그렇게 이제 같이 부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여러 명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삼촌 작은 삼촌 이렇게 통일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오빠의 아내가 이제 예를 들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우리가 호칭상은 새언니, 올케언니 이렇게 언니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남성분이 낸 사례인데 형의 아내가 내 아내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형수님이라고 좀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뭐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이제 형님하고 결혼했는데 형수님이 자기 보고 이제 자꾸 도련님 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서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이름을 불러도 좀 오히려 더 편안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아마 뭐 결혼을 하고 가족 구성원이 주변에 있다면 대부분 한 번씩은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본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기사로 보신 분들도 댓글로 좀 재밌게 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이 호칭 관련해서 공모전 끝나고 나서 그 연합뉴스에 기사로 나왔었는데요. 네. 한 불과 몇 시간 만에 댓글이 한 3,000개가 달렸고요. 그 댓글에 대한 이제 좋아요라든지 뭐 나빠요라든지 올린 것까지 합치면 정말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이벤트 내용이 좋았다. 는 의견도 많고 또 이게 뭐 그게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하지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뭐 이제 증조 할머니가 뭐 최고 할머니면 그럼 고조 할머니는 뭐라고 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상도 변했기 때문에 호칭도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호칭 자체에 남존여비 사상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되어 있는 듯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상호 존중의 마음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가족 호칭을 두고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 혹은 전통인이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실제로 우리가 호칭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혹시 관련된 통계가 있나요? 그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이라는 그 코너와 네이버가 협업해서 정책 개선과 관련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서 언어 예절 실태 조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로 보면 가족 친척 간 언어 예절에서 불쾌감이나 곤란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거에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합쳐서 한 63% 정도가 불쾌감이나 곤란함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 가족 호칭 문제가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익숙하지만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가 또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다문화 가족들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숙현 센터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상도 받으셨는데 일단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안산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나요? 네네. 실제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 시민의 한 11%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내 센터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정말 다양한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그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가족 호칭에 대한 불편함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나요?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은 대부분 시댁인데 그렇죠. 친정적 호칭은 그나마 단순한 반면 시댁 쪽 호칭은 너무 많고 또 결혼 전과 결혼 후 호칭이 달라져서 힘들어합니다. 네. 결혼 초기 한국어 1단계에서 호칭을 배우는데 형님 같은 발음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또 사촌, 오촌, 촌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합니다. 네. 사례를 보면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이나 누구씨 하고 이름을 부르다가 결혼을 하면 서방님이라고 호칭하라고 배우는데 네. 내 남편도 서방님인데 뭐지?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중국에서는 시댁과 친정의 구분 없이 부모님을 호칭하는 문화가 있고 또 필리핀은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 가족 호칭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도 호칭이 우리나라만큼 복잡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은 호칭 사용에 있어서 연령이 높으면 언니, 오빠라고 단순화해서 부르던가 또 아랫사람은 동생이나 이름을 부르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네네. 호칭만 단순하게 되어도 가족과의 소통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우는 게 어렵고 그리고 사실 뭐 이름이나 뭐 호칭을 좀 단순화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또 여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숙현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실제로 이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호칭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관련된 불편한 점, 뭐 특이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관련 주제로 포럼도 개최를 하시나요? 네. 언어 또한 문화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이제 워라벨이나 소확행이라는 이런 신조어도 생기고 어떤 단어들은 이제 쓰이지 않는 단어로 사장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더욱이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말이 불편하다면 이제 대화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관계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가족 호칭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불편함을 빨리 이제 개선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5월 15일 수요일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가족 포럼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이네요. 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요.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글문화연대가 공동 주관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773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아무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또 네. 다문화 가족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가족 호칭에 관련된 게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네. 또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건강과정진흥원에서도 관련한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2018년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배우자가 상대방의 이제 국적이 다른 언어가 다른 그런 경우에 그 배우자의 언어를 아주 잘 활용하는 경우가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외국 출신 남편이나 외국 출신 아내의 경우에는 뭐 한 60에서 40% 이상은 그 배우자 언어를 많이 하는데 네. 특히나 이제 배우자로 따졌을 때 한국 출신 남편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상대 언어 그 배우자의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가족 호칭 사용이나 적응에 오신 이제 여성 결혼임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아까 그러게요. 이제 센터장님 인터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가족 포럼이나 그동안에 이제 이 호칭 공모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나 또 앞으로 그 나오는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특히 이제 가족 호칭을 많이 사용할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때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국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언어는 정말 습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변화돼야 되고 특히 이제 사용자 당사자의 변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